이번 사연은 병수발을 하라는 시어머니에게 헛소리 말라며 평생 안 보고 살겠다고 말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약하고 못된 시어머니 때문에 시집살이 당하다가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아 시어머니와 영 끊은 여자예요. 제 남편은 4남매 중에 막내이고 연약하고 여린 성격입니다. 20대 초반에 만나 24이라는 많이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어느덧 40대가 되었네요. 남편은 입이 있어도 할 말 다 못하고 그저 참고 좋게 넘기려고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았고 혼자 되신 시어머니와 합가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혼 때부터 저희 삶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자는 시간에는 모르는 척 주무시면 좋겠는데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고 지나가셨습니다. 부부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도 어머니의 발소리를 들으면 소름이 끼쳤어요. 저희가 뭐하고 있는지 거실에서 소리를 엿듣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맞벌이 하면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어요. 나이도 어리니 임신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더라고요. 회사 근처 산부인과를 다니게 되었는데 자연 임신이 어려워 약물로 임신 유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몇 달간 산부인과를 다닌 결과 임신이 되었는데 아쉽게도 초기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크게 좌절해서 울고 있는 제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우리 집 손 귀한 거 알지? 빨리 털어내고 건강한 아이 갖게 준비해. 차가운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만났고 일머리가 있고 업무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평을 듣는 직원이었어요. 남편 집 앞에 있는 회사였는데 그 소문은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갔고 남편에게 쟤 좀 꼬여내봐. 어리고 순진할 때 빨리 낚아채서 임신시켜. 그리고 집에 주저앉혀라. 하셨답니다. 남편만 보면 이보다 더 착하고 자상한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굉장히 기가 세고 말이 많은 분입니다. 주변 사람들 참 힘들게 만드는 성격이죠. 어떻게 저렇게 독하고 못된 엄마 밑에서 이렇게 착하고 선하게 컸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첫 유산 후 안타깝게도 2번을 더 유산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맞벌이하고 있는 신우네 집에 가서 아이를 봐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말마다 신우네 가서 아이 크는 모습 보면서 미리 육아 연습하라고요. 유산을 많이 한 사람이 신우의 아이를 마음 편하게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과연 정상인지, 그리고 말이면 다 말인가요? 가능하다면 진짜 시어머니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며느리 기죽이고 며느리에게 수치심을 줄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겠죠? 시어머니 말씀대로 신우 아이를 봐주는 건 너무 싫었고 제가 그 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나는 미리 육아 연습을 할 생각도 없고 조카를 봐줄 생각도 없다고 거절했죠. 그랬더니 어린 년이 시어미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하시더군요. 그리고 저희 친정에 전화해서 따님이 시어머니와 합가해서 사는데 너무 싸가지가 없다. 좀 가르쳐서 시집 보내지 그랬냐? 가르칠 게 하도 많아. 내가 좀 세게 가르칠 테니 따님이 힘들다고 친정에 전화해도 모른 채 해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희 아빠가 무슨 말씀이시냐? 결혼을 서두른 건 사돈이지 않냐? 내 딸을 함부로 대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 딸은 내 품 안에서 곱고 밝게 컸는데 사돈과 같이 살면서 스트레스 받은 게 많아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 시댁 갑질이 이런 거라면 나에겐 통하지 않는다. 말씀 가려서 해라. 내가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대꾸하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큰 신우가 중학생일 때 혼자 되셔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셨대요. 그렇게 자식들 위해서 악착같이 성실하게 일하신 건 인정하지만 저에게 하는 못된 언행은 참고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3번째 유산 후 2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어느 날 남편을 불러 너 이혼해라. 결혼한 지 벌써 4년이 다 돼가는데 우리 집안 장손인 너희 형도 아이가 없는데 너마저 아이가 없다니 도대체 내 친손주는 언제 생기는 거냐. 손주 기다리다가 내가 먼저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남편은 무슨 소리냐. 우린 아직 젊고 얼마든지 임신할 수 있다. 엄마가 모른 채 할 건 넘어가고 제발 말 좀 예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부부를 도와주는 길이다. 라고 했답니다. 장남도 아닌데 시어머니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어머님 생신, 명절, 김장, 어버이날, 이삿날에 저는 가장 숨가쁘게 일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큰형님은 시어머니를 상대하다가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며 연을 끊은 지 오래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집안 행사 때는 아주버님만 오시고요. 남편의 누나들은 시어머니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형식적인 집안 행사에만 참석하고 여느 모녀 관계처럼 끈끈하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하면 뭘 못 먹는지 물어보셨고 어떤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고 말씀드리면 그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비해서 상에 차려줬어요. 미친. 그러면 그 음식을 보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고요. 사람이 이렇게 악독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너는 무슨 입덧을 그렇게 유발나게 하냐? 지 애미를 닮아도 저런 걸 담냐? 좋은 것 좀 담지. 나는 애 넷을 임신했어도 밥만 잘 먹었다. 유난 좀 떨지 마라. 이러면서 혀를 끌끌 차던 시어머니였어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점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제가 한 입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다 줬어요. 임산부가 입에 맞는 음식 좀 먹겠다는데 자기 것은 없냐고 하던 욕심 많은 시어머니였어요. 매번 어렵게 임신하는 줄 알면서 한 번도 마음 편하게 대해준 적 없었고 유산하면 자기애 지키지도 못하는 머저리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해댔어요. 그리고 겨우 몸 추스리면 시간 없다고 언제 손주 안겨줄 거냐고 빨리 아이 가지라고 부담을 줬어요. 남편에게 우리 월세라도 구해서 나가자고 했고 남편은 제 뜻에 따랐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집을 구해 나왔어요. 우리 둘이 살기 시작하니 너무 편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혼자 살게 되었고 저희가 짐 빼서 나가는 날 제 뒤통수에 혼자 사는 늙은 어미 버리고 너희끼리 나가서 제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남들은 떨어져 살다가도 부모가 나이 먹으면 모시고 산다고 나서는데 너희만 살겠다고 나가는 거냐며? 부모 버리고 나가는 자식 치고 잘 되는 자식 본 적 없다며 모진 말을 쏟아냈어요. 시어머니를 버리는 마당에 시원하게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나왔습니다. 저는 나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시어머니가 다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양쪽 다리를 다 해야 하는데 한쪽씩 수술하고 회복되면 다른 한쪽을 수술받아야 한다더군요. 총 2달간 꼼짝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렵 저는 어렵게 임신을 했고 막 12주를 넘긴 상태였어요. 성별은 모르지만 제 뱃속에서 가장 오래 버틴 아기였어요. 회사에 휴가를 내서 쉬고 있는 상태였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당신의 병수발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비췄다네요. 임신해서 회사를 안 나가니 시간이 제일 많지 않냐고 자기 수발을 들어줄 사람은 제가 적격자라고 하면서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자식이 넷이나 있고 간병인을 쓰면 될 텐데 왜 막내 며느리를 부려먹으려고 하는지 도통 이해를 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4번째 아기 지키지 못하면 당신은 애비도 아니다. 나에게 더 이상 스트레스 주지 마라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며느리 좀 그만 잡으라고 했답니다. 엄마 한마디로 인해 우리 가정이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분가하지 않았냐. 24살 그 어린 며느리에게 반찬 투정하고 매일 새 반찬 하지 않으면 소리 지르던 시어머니를 뭐가 예쁘다고 그것도 임신한 몸으로 병수발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했대요. 사남매가 엄마 병원 생활하는데 부족함 없게 할 테니 어렵게 품은 아이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좀 가만히 계시라고 했답니다. 시어머니가 수술을 하신다니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너 같은 게 애기는 제대로 낳아 키우겠냐? 다른 집 며느리는 2, 3씩 잘도 낳는데 넌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거냐고 막말하던 시어머니 말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다리 수술 후 자식들에게 씻겨달라 먹여달라 입혀달라고 어린아이처럼 칭얼댄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얼굴을 보면 독한 말을 하게 될 것 같아 병문안을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병원에 오지 않으니 100번 양보해서 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기다려주겠다. 그 후에 두고 보자고 했답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인간이 맞다면 며느리를 기다려주는 척하지 말고 이제껏 못되게 살아온 인생에 대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우리는 어머니 아니면 싸울 일이 없었다. 어머님의 지독한 막말에 태어날 아이도 안 보여드리기로 결심했으니 손주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내 천사 같은 아이에게 친할머니 존재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하면 욕먹을 수도 있는데 시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셔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진 마음을 먹을 수 있냐고요? 나를 이렇게 차갑게 만든 건 시어머니이기 때문이죠. 같이 살던 따로 살던 저희 시어머니처럼 막말하는 분에게는 절대로 참지 마세요. 참는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누가 인정해주지도 않아요. 저처럼 마음의 병이 들고 독해질 뿐이니까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착한 며느리 독하게 만드는 재주를 가진 시어머니네요. 자식들 고생해서 키우고 자식 키운 공을 주댕이로 까먹는 늙은 여자인가 봅니다. 그래놓고 자식들이 배은망덕하다고 욕하고 다닐 사람이네요.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확실히 끊어버리고 사는 게 최선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